예, 23회 1부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 텐데요.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지난주 간추린 뉴스를 보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이 모든 뉴스를 덮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관련해 성추문까지 겹쳐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이슈였는데요. 이 지역은 지난번 붉은 수돗물이 나왔던 지역이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국회 개원에 합의했던 뉴스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의혹 등의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녹음일 기준은이죠. 오늘 16일이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수원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틱톡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뭐예요? 제가 지난 주간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틱톡 금지법에 대한 뉴스가 요거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이쪽 그 라이브 커머스라거나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 쪽에서는 틱톡이 페이스북을 잇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커머스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영국하고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거기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틱톡을 금지하려는. 근데 원인은 틱톡이 중국 지분이 많아요. 틱톡에. 그래서 틱톡에 가입하는 회원 정보들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의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틱톡 금지법이 발의가 된다면 산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틱톡을 금지한다라는 게 틱톡 안에서 이 뭐 상품을 팔 수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틱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자체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페이스북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 있나? 전 세계적으로 금지법을 만들고 미국이 금지를 할수 하면 있죠. 거기 우방국들은 금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프레임은 중국의 정보가 흘러들어간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고 있냐면 5G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정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자동차 자율주행 아시죠? 자동차 자율주행 그 시스템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핵심 기술을 화웨이가 가져갈까 봐 그걸 막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기의 발사 속도나 반응 속도가 0.01초라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속도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 전쟁이에요. 이제 데이터 전쟁 시대인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구글이라는 데서 전 세계 데이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활동을 못하게 하면서 그 정보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비등해진 거예요, 이미. 화웨이를 금지하는 건 화웨이가 무슨 정보를 빼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이미 구글하고 맞먹는 겁나 세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네 더 이상 놔두면 잡아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속내는. 네, 이미 지금 이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일상화가 됐는데 이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나온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 한번 봐요. 네, 첫 번째 패션 이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패션 뉴스는 패션 시장에 새로운 빈익빈 부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패션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5, 6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 패션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양분되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빈익빈 부익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스포츠와 아웃도어, 골프웨어 등 스포츠 관련 브랜드들은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 여성 캐주얼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와 아웃도어, 골프웨어가 인기가 있고 나머지 복종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스포츠 쪽이고 면역력, 운동하는 것들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체적으로 뭐 이런 거 실내 운동 못 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운동, 그다음에 홈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관련 상품이.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비대면 운동 종목에 대한 매출을 의류로 비즈니스하고 있는 회사들은 신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남녀성의 이 캐주얼 브랜드들의 이 생존 전략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백화점은 정말 다들 일단은 어떻게 뺄까를 사람들이 고민하던데요. 모이는 곳은 사람 안 가요. 그러니까 특히 백화점 정말 실내 들어가는 건 전혀 안 가고 백화점도 지금 거의 온라인 매출이 다예요.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아울렛이라든지 여기 아까 스포츠장 골프 같은 경우에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라서 지금 골프장은 부킹이 잘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랍니다. 스포츠 아웃도어 그 패션 브랜드들도 요즘에 그 IT하고 콜라보로 비대면 서비스를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물밑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비대면 서비스의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동을 계속하게 하고 거기에 자기 브랜드를 입히겠다는 전략으로 다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주얼 브랜드의 이 위기 전략이 뭐냐고요. 그건 걔네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하지 뭐. 이 캐주얼 브랜드들이 라이브 방송을 좀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라이브로 선보이고 있는 제품들은 운동복 쪽은 저는 안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지금 캐주얼 쪽으로 이제 소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일상복 입을 수 있는 그냥 일상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근데 반응이 안 좋고 나는 그냥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이브 제가 하는 방송은. 다음은 에스레저 스타일의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망고스틴이 런칭했다는 뉴스입니다. 망고스틴은 30, 40 세대 여성들의 에스레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망고같이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자유로움을 표방하는 에스레저룩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상품은 일반적인 패션 상품을 비롯해 에스레저, 잡화, 코스메틱, 주얼리, 생활용품, 펫 상품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복합 구성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브랜드 하나가 네. 지금 이 복종을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따 2부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직접. 오늘 2부 그 짝퉁 인터뷰 나오는 분이 예. 이 브랜드와도 관련이 있으시죠? 네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은 글로벌 액션 스포츠 기업 퀵실버 록시 코리아가 변종민 지사장을 새롭게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변종민 지사장은 퀵실버 코리아의 사나이 퀵실버, 록시, DC 슈즈, 루카, 엘레멘트 등의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변 지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뉴발란스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패션쇼 기획 특집이죠. 패션 기업의 연봉 및 고용 현황 5번째. 수입 전문 업체와 남성 아동 관련 기업인데요. 수입 전문 기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3,889만 원으로 전체 평균 4,023만 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체의 평균 직원 수는 638명으로 전체 평균 461명에 비해 높았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불가리 코리아가 4,348만 원으로 1위였고 샤넬 코리아가 4,294만 원, 미에난이 4,023만 원, 구치 코리아 3,768만 원 순이었습니다. 직원 수로는 샤넬 코리아가 1,5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1,070명, 버버리 532명 순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EXR 코리아가 수입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리에난의 경우 연봉은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나 직원 수는 100명에 불과했고요. 퇴사율 68%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 엄청 높은 거네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남성복 전문 기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4,359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았고 평균 직원 수는 166명으로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퇴사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 고용 안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업체별로 보면 연봉은 독립문이 4,81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형지 INC 4,743만 원. 그 고용은 파크랜드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립문이 13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아독 전문 기업이 지난해 평균 연봉은 3,995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조금 낮았고 직원 수도 평균 244명으로 낮았지만 고용 안정률은 다른 복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업체별로 보면 연봉은 한세드림이
4,566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제로투세븐이 4,17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원 수는 서양 네트워크스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로투세븐이 225명이었습니다. 예. 패션쇼 이 스페셜 기획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 하나. 또 있어요? 방금 잡화 마지막 보이는 뉴스라고 제가 잘못 봤군요. 네네. 수입 전문 기업과 남성복, 유아동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남성복이 가장 좋네요. 이 세 군데 비교를 해보면 연봉도 높고 고용 안정률도 높고.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본 게 지금 그 명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이렇게 낮은 게 혹시 성과급이 별도로 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직영점들이 많다는 뜻이죠. 백화점이나 직영점이 상대적으로 매장에서 많아서, 근무하는 그렇죠. 직원 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매장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게 많아서 직원 수. 근데 에디 형이 말씀하신 이 성과급이 많은 것도 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본급이 좀 낮은 반면에 성과급이 굉장히 그래서 직원들 사이 그리고 지점별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나한테 안 오는구나.